AI 시대 40대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블로그 글은요, 제목부터가 아주 도발적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는 오늘 이 글을 가지고 데이터와 논리가 모든 걸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어떻게 나만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지 그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암묵지입니다. 경험과 연륜에서 나오는 문서화할 수 없는 그런 지혜요. 시작부터 이 글의 핵심을 딱 꿰뚫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어떤 문장이죠? 데이터는 논리적인 정답을 찾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드는 건 결국 40대 짬에서 나오는 실전 근육이다. 아, 실전 근육. 네, 오늘 저희 대화는 바로 이 문장에서 시작될 겁니다. AI가 제시하는 그 완벽한 논리적 정답하고 조직이라는 복잡한 생태계에서 실제로 통하는 현장의 해답, 그 사이에는 사실 거대한 간격이 있거든요. 바로 그 간극을 메우는 게 40대의 역할이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이 글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을 보면요, 노동자의 고유한 노하우를 빼앗아서 조직의 자산으로 만들려는 거대한 설계, 경영학의 역사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하는데, 와, 정말 대담한 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아주 도발적이죠. 그 시작으로 100년도 더 된 프레데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지목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뭐였죠? 네, 흔히 생산성 향상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잖아요, 테일러가. 그렇죠. 근데 이 글은 그 역할을 좀 다르게 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에 최고의 숙련공이 한 명 있습니다. 네. 이 사람 손기술은 거의 예술의 경지고요. 이 사람이 없으면 공장 핵심 공정이 그냥 멈춰요. 아,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테일러는 바로 그 장인 옆에 스톱워치를 들고 서서 그 사람의 모든 동작, 심지어 숨 쉬는 타이밍까지 초 단위로 다 측정하고 기록한 거예요. 모든 움직임을 데이터로 만들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수십 년간 몽으로만 익혔던 그 장인의 비기, 그 암묵지가 처음으로 분석되고 쪼개지고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형식지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개인의 머리와 몸속에만 있던 그 무형의 자산이 눈에 보이는 문서가 되는 순간 권력의 이동이 시작된 겁니다. 권력의 이동이요? 네, 이전에는 조직이 그 숙련공 개인한테 의존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조직이 매뉴얼을 소유하고 누구든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힐 수 있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가 조직의 시스템 안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버린 거네요. 숙련공은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매뉴얼을 따라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어버린 거고요. 맞아요. 이게 중요한 게 단순히 100년 전 공장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테일러리즘의 본질, 그러니까 인간의 예측 불가능한 노하우를 시스템의 통제 가능한 프로세스로 바꾸려는 그 욕망, 네. 이게 형태만 살짝 바꾼 채로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 글의 핵심적인 시각입니다. 그 욕망이 형태를 바꿨다는 말씀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스톱워치 대신 다른 게 등장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100년 전의 스톱워치였다면 1990년대에는 아주 세련되고 긍정적인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피터 센게의 학습 조직이나 노나카 이쿠지로의 지식 경영 같은 개념들이죠. 아, 학습과 공유. 이건 정말 좋은 단어들이잖아요. 서로 노하우를 공유해서 조직 전체의 역량을 키우자. 이 말을 반대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물론이죠. 근데 이 글은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일종의 덫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덫이라는 표현이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글의 논리는 아주 명확해요. 네. 그 학습과 공유라는 아름다운 명분 아래 개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자신만의 노하우를 조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전부 이식하라는 그런 압박이 존재했다는 분석입니다. 겉으로는 협력과 성장을 말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고유성을 시스템의 자산으로 바꾸려는 그 테일러리즘적인 욕망이 여전히 깔려 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제가 가진 비법 소스 레시피를 회사 전체 공유 폴더에 올리라는 요구? 그런 거랑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와, 그거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레시피가 공개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특별한 요리사가 아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일까요? 바로 그 이치죠. 내 가치를 증명하는 원천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되는 순간 조직은 그 시스템을 소유하고 나를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아, 그래서 이 글이 40대 직장인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조직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것과 나 자신의 대체 불가능성을 지키는 것,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게 그냥 커리어 관리 차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강력한 경고네요. 맞습니다.
야, 그럼 이 논의를 현재 바로 오늘의 사무실로 한번 가져와 보죠. 요즘 주니어 직원들 정말 똑똑하잖아요. 아, 그렇죠. 정말 똑똑하죠. 온갖 데이터 툴을 막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날카로운 분석 결과를 가져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A안이 B안보다 ROI가 30% 높습니다. 따라서 A안으로 가야 합니다. 아주 명쾌하고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죠. 그렇죠. 팩트를 찾고 논리적인 정답을 도출하는 데는 정말 탁월합니다. 하지만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에서 40대 베테랑의 가치가 시작된다고 말해요. 그 지점이요? 네. 데이터가 보여주는 그 논리적 정답과 그 정답을 이 조직이라는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수많은 변수들 사이. 아, 현장의 해답과의 간극이군요. 맞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역할인 거죠. 그 간극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글에 나온 예시가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아주 현실적인 예시죠. 데이터 분석 결과 특정 사업부를 폐기해야 한다는 논리적 정답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주니어는 그 팩트에만 집중해서 이 사업은 수익성이 낮으니까 접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거예요. 숫자만 보면 그게 맞죠. 하지만 베테랑은 다른 걸 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40대 베테랑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막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요? 저 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임원은 사내에서 누구 라인이지? 우리 부서장이랑 사이가 어떤가? 이 결정을 했을 때 저항이 가장 심할 부서는 어디고 그 반발을 무마할 명분은 뭘로 삼지? 그리고 이 보고를 받을 최종 결정권자, 사장님은 평소에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보고 방식을 선호하시나? 이런 것들이죠. 와, 숫자에 보이지 않는 조직의 권력 지도, 인간관계의 역학, 사람들의 심리까지 전부 다 고려하는 겁니다. 아, 그게 바로 AI나 데이터 툴이 결코 학습할 수 없는 영역? 이 글에서 말하는 짬에서 나오는 구력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데이터는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려주지만 조직의 저항 없이 부드럽게 실행될 수 있는 어떻게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말이 확 와닿네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어떻게의 영역이 40대의 영토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일종의 조율 능력에 가깝습니다. 데이터라는 그 차갑고 날카로운 정보를 신뢰와 명분이라는 조직의 언어로 부드럽게 가공해서 전달하는 기술이죠. 가공한다는 게 사실을 왜곡한다는 뜻은 아닐 테고요.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실이 조직 내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 주니어처럼 당신 내 부서는 비효율적이니까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일지라도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자극해서 그냥 교섭을 결렬시킬 뿐이에요. 그건 그냥 공격이죠. 그럼 40대 베테랑은 어떻게 말하나요? 그들은 프레임을 바꿉니다. 프레임을요? 네. 이 사업에 투입되던 귀한 리소스를 회사의 신성장 동력인 저쪽으로 집중하면 훨씬 더 큰 성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을 이끌어오신 여러분의 경험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더 큰 목표로 나아간다는 공동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걸 날카로운 사실을 우리라는 공동체의 서사로 바꾸는 화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멋진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프레임에서 조직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로 전환시킨다. 와, 이건 정말 수많은 성공과 실패, 갈등과 화해를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체득하기 어려운 기술이겠네요. 그렇죠. 매뉴얼로 만들 수도 없고요. 불가능하죠. 더 나아가서 이 글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도 살짝 언급하거든요. 어떤 특수성이죠? 개인주의가 강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자리에서는 나이와 서열이 주는 그 무형의 무게감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현실적인 지적이네요. 네, 이게 항상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중요한 교섭의 자리에서 40대가 주는 그 신뢰감과 안정감이 때로는 주니어의 날카로운 논리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이 글이 제시하는 최종 생존 전략은 뭘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네, 조직에 헌신하면서도 나 자신을 지키는 법. 이 글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한 한 문장을 제시하더군요. 조직에 헌신하되 당신의 모든 영혼을 시스템에 이식하지 마십시오.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합니다. 모든 영혼을 이식하지 마라. 네, 그러면서 자신만의 블랙박스를 만들고 전략적으로 지키라는 구체적인 조언을 합니다. 블랙박스라면 항공기에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는 들여다볼 수 없는 핵심 기록 장치 그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블랙박스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나만의 핵심적인 판단 과정과 그 배경을 의미해요. 아, 물론 학습 조직에 참여하고 지식을 공유해야죠. 팀 플레이는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모든 걸 다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공개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제가 만든 보고서의 최종 결과물은 공유하지만 왜 그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이 데이터를 핵심 변수로 선택했는가? 경쟁사 대응 전략으로 A, B, C안 중에 왜 최종적으로 B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는가? 왜 A가 아니라 B라는 방식으로 임원을 설득했는가? 같은 것들. 아, 핵심적인 판단의 근거와 맥락. 네, 그 마지막 한 끝은 당신만의 블랙박스에 남겨두라는 겁니다. 정말 공감 가는 비유가 글에 있었어요. 주니어의 데이터 분석 능력이 자동차의 고성능 엔진이라면 40대의 경륜은 그 엔진이 조직이라는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에서 사고 없이 달리게 만드는 서스펜션이나 운전 기술과 같다는 비유요. 정확합니다. 엔진 스펙, 마력이나 토크 같은 건 재원표로 문서화할 수 있잖아요. 네, 숫자로 딱 나오죠.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도로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주행을 해내는 그 베테랑 드라이버의 감각과 판단력은 문서화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운전 기술이 40대의 블랙박스 안에 담겨야 할 내용인 셈이죠. 그렇다면 그 블랙박스를 지키면서 어떻게 조직 내에서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좀 이기적으로 보일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글의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그 답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결과로 네, 내 모든 노하우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자, 이제 나 없이도 이 시스템은 잘 돌아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압도적인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조직이 역시 저 사람이 있어야 일이 해결된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결과로 대체 불가능함을 보여줘라. 맞습니다. 데이터라는 차가운 도구를 연륜이라는 그 노련한 손으로 다뤄서 탁월한 결과를 내는 당신야말로 AI 시대의 커리어의 방어선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아주 힘있는 격려로 글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저희는 테일러리즘부터 지식경영, 그리고 AI 시대 이르기까지 개인의 고유한 노하우를 시스템화하려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40대 직장인이 어떻게 자신만의 영토를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넘어서 사람과 조직의 복잡한 맥락을 읽고 마음을 움직이는 안목지, 즉 자신만의 블랙박스를 갖추는 것이었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요.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당신의 업무에서 AI나 후배가 결코 복제할 수 없는 당신만의 블랙박스 안에는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게 복잡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나만의 화법일 수도 있고요. 위기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나만의 직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결과로 증명하면서도 그 핵심 로직은 누구도 열어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점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AI 시대의 생존 전략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